저희 후지과원입니다. 원래 이 밭은 냉해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중심화 70에서 80%가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후지과원은 수세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냉해 피해를 심하게 입은 과원은 착과수가 줄어들죠. 착과수가 줄어들면 나무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도장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꽃눈 발생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과일이 별로 달리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냉해가 심한 과원은 도장지 억제가 필수적입니다. 이 나무는 세력이 강한 나무예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가지를 보시면 꽃이 몇 개 없어요. 여기에 꽃눈이라고 남겨놓은 눈들이 전부 잎이 되었어요. 여기에 적어도 10개 이상 과일이 달려야 되는데 원래는 3개밖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개도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달릴지 의문이에요. 이 나무 위쪽에 보면은 꽃이 좀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나무 수세에 비해서 과일이 적게 달릴 것 같아요. 이런 나무들은 원래 수세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이 나무는 원래 착과수가 적기 때문에 생식 생장보다는 영양 생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에 힘을 빼줘야 돼요. 힘을 빼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착과되는 과일은 최대한 많이 달아둬야 돼요. 그리고 적과를 최대한 늦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 나무는 계속 영양 생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 생장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는 질소 공급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추가로 질소 비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과일이 워낙 적게 달릴 거기 때문에 이 나무 수세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 세력에 비해서 착과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나무도 원래 도장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원래 도장지가 엄청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냉해를 입어서 착과수가 부족한 나무들은 도장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무들은 우리 과원주들의 노력만으로는 힘을 뺄 수가 없어요. 이런 세력 좋은 나무에 힘을 빼주기 위해서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무에 힘을 빼주는 약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가 비비풀입니다. 비비풀은 생장 조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생장을 조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비비풀의 약재 특성 및 살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비풀은 생장 조정제이기 때문에 작용 기작은 대상 외입니다. 주성분은 프로 헥사디온 칼슘입니다. 비비풀의 주요 작용은 도장지 억제고 화상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비대제인 포미나의 주성분은 지베렐린 A4+7 6BA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지베렐린이 들어가 있죠. 지베렐린은 바로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세포 신장을 돕는 물질이죠. 그런데 비비풀은 그 반대예요. 사과나무의 지베렐린 생합성을 억제해서 신초가 생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지금 과일이 적게 달리니까 신초가 지금 빠르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과일이 안 달리니까 신초가 빠르게 생장하고 있죠. 이 약재는 식물체의 에틸렌 생성을 억제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육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에틸렌은 사과의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이 약재는 생육 초기에 신초 생장을 억제시켜서 사과나무 체내의 칼슘 이용률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비풀을 화상병 예방약재로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비비풀은 화상병 예방도 하는데 어떻게 화상병을 예방하냐 하면은 비비풀을 살포하면은 사과 조직 내에 세포벽을 두껍게 해서 화상병의 침입을 억제시킨답니다. 그래서 화상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약재 살포 시기는 키높이에서 사과나무를 바라봤을 때 신초 길이가 5에서 7cm 정도 됐을 때 살포 적기거든요. 지금 보니까 3에서 4cm 정도 신초가 자랐습니다. 좀 있으면은 약재를 살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에서 7cm 되는 시점은 만개 후 12일에서 20일 사이라고 합니다. 이 약재는 살포하면은 즉시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약효는 3에서 4주 동안 지속됩니다. 이 약재가
신초 억제에 효과가 좋거든요. 신초를 과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약재를 고농도로 살포하면은 사과가 안 굵어져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을 넣어서 살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량이 얼마냐면은 요거 한 병이 200cc예요. 비비폴 사용 양은 20말 한 통에 12.5cc, 500L SS기 한 차에 313cc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0단말 SS기 한 차에 비비풀 한 병 반을 넣어서 살포하면 됩니다. 이 약은 생장 조정제거든요. 생장 조정제는 농약과 절대로 혼용해서 살포하면 안 됩니다. 단독으로 살포해야 됩니다. 이 약은 비대제인 지베렐린하고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죠. 이 약제는 지베렐린 함유 약제와 2주 이내에 근접해서 살포할 경우에는 약효가 줄어듭니다. 비대제에는 지베렐린이 들어가 있죠. 비대제를 살포하고 2주 이내에 살포하면 약효가 반감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좀 두는 게 좋습니다. 이 나무는 제식 2년 차인 유목입니다. 원래 가지가 잘 나오고 있네요. 비비풀은 나무의 생장을 억제하는 약재지요. 그러니까 수세가 약한 나무나 이 나무처럼 유목에는 사용하면은 나무 생장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좋지 않지요. 제식 2년 이내 유목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이내 유목에는 살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수원은 성목 사이에 유목이 중간중간 제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약이 맞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비비풀을 살포할 때는 수세가 강한 나무에 살포하고 수세가 약하거나 유목에는 노즐을 잠그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수세가 약한 나무나 유목에는 이 약이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포합니다. 원래 냉해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도장지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정한 시기에 생장 조정제를 살포해서 도장지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노동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 꽃눈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세력이 세져서 꽃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약재를 살포해서라도 나무의 수세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장 조정제인 비비프로 약재 특성 및 살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